20년 전 호수에서 사라진 남자가 검사가 되어 돌아왔다. ENA 월화 드라마 안어 그녀들의 법정이 지난 10일 방송된 사회에서 충격적인 반전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을 경악해 했다. 죽은 줄 알았던 박주환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검사 박재열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닐슨 코리아가 11일 발표한 시청률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안어 그녀들의 법정 사회유료 가구 기준 3.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9일 방송된 3회 시청률 3.8%에서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이번 회차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반전으로 인해 향후 시청률 반등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어 그녀들의 법정은 지난 2일 첫 방송을 시작하며 3.1%의 시청률로 출발했다. 이는 ENA 월화 드라마 역대 첫 방송 시청률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후 2회에서 3.2%, 3회에서 3.8%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4회에서는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3%대의 안정적인 시청률을 유지하며 케이블 드라마로서는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에서는 윤라영 역의 이나영, 강신재 역의 정은채, 황현진 역의 이청아로 구성된 세 여성 변호사의 과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2005년 한국대 법대 재학 시절 호수에서 발생한 사건의 당사자들로 그날 밤 한 남성이 호수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그 남성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드라마는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 커넥트인 사건과 20년 전 호수 사건을 교차 편집하며 긴장감을 극대화했다. 새 변호사는 커넥트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검사 박재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박재열은 겉으로는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커넥트인의 관리자이자 모든 증거를 조작하는 인물이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장 홍연희 역의 백은혜가 박재열의 아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또 한 번 반전을 선사했다. 홍연희는 새 변호사의 조력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남편 박재열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녀는 윤라영의 뒤를 캐며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박재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민서 역의 전소영이 증언한 내용도 중요한 단서가 됐다. 한민서는 커넥트인 사건의 피해자이자 목격자로 VIP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존재를 언급했다. 해외그룹의 2인자인 권중현 역의 이혜영의 휴대폰에서 이 VIP 어플리케이션 접속 흔적이 발견되면서 재벌과 검찰, 그리고 과거 사건의 연결고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신재는 20년 전 자신들의 사진을 촬영했던 남종민 역의 고상호를 찾아갔다. 남종민은 당시 한국대 법대 학생이었으며 호수 사건이 발생하기 전 세 사람과 박주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던 인물이다. 강신재는 그에게서 당시의 사진을 받아내며 과거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엔딩 부분에서 펼쳐졌다. 20년 전 호수에서 벌어진 사건의 실체가 플래시백으로 공개됐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윤라영, 목이 졸려 숨을 헐떡이는 강신재, 쇠파이프를 손에 쥔 황현진의 모습이 차례로 비춰졌다. 그리고 그날 밤 호수에 빠졌다고 알려진 남성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서 현재 박재열과 오버랩됐다. 세 여성이 그를 죽였다고 믿었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20년 후 검사가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박재열은 윤라영 앞에 나타나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라영아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이 한마디는 20년 전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박재열의 표정에는 복수심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가 새 여성에게 접근한 이유가 단순한 복수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재열 역을 맡은 서현우는 이중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과 냉혹한 복수자의 모습을 오가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윤라영을 마주하는 장면에서 보여준 미묘한 감정 변화는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나영, 정은채, 이청아로 구성된 새 주연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도 돋보였다. 각자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변호사 캐릭터를 설득력 있게 연기하며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과거의 비밀을 숨기면서도 현재의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드라마의 각본을 담당한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서사를 전개하는 구성을 택했다. 이는 시청자들이 단서를 하나씩 맞춰가며 진실을 추리하는 재미를 제공한다. 매 회차마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면서 퍼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은 미스터리 장르의 핵심 요소를 잘 살렸다는 평가다.
또한 이날 방송 말미에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는 2005년 한국대 법대생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정확한 사건명이 언급됐다. 이는 그날 밤 호수에서 박재열이 단순히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살해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세 여성이 정당방위였는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예고편에서는 백태주 역의 연우진과 강신재의 약혼설이 언론에 보도되는 장면도 포착됐다. 백태주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강신재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두 사람의 약혼 발표가 실제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한 위장인지도 관심사다. 이는 강신재가 과거의 비밀을 숨기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백태주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다.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스웨덴 드라마 아너를 원작으로 하되 한국적 정서와 법조계의 현실을 반영해 각색했다. 원작에서는 새 여성 판사가 주인공이었지만 한국판에서는 변호사로 설정을 변경했다. 이는 한국 법조계에서 변호사가 가질 수 있는 자율성과 능동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드라마는 단순히 과거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법조계에서 겪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면하는 2차 가해 문제도 다루고 있다. 커넥트인 사건은 현대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반영하며 시의성을 갖는다. VIP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실제 사회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제작진은 매 회차마다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사회 엔딩에서 공개된 박재열의 정체는 드라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피해자였던 인물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였던 인물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모호함은 선과 악의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드라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시청자들이 박재열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20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리하고 토론하고 있다. 일부는 박재열이 정당한 복수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에게도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세 여성이 박재열을 공격했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 정당방위였다면 그들이 왜 20년 동안 이를 숨겨야 했는지, 만약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면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 플래시백 장면에서 보여진 세 사람의 다친 모습은 그날 밤 단순한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감독은 긴박한 장면 전환과 상징적인 이미지 사용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호수 장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과거의 상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어둡고 차가운 물은 세 여성이 품고 있는 죄책감과 공포를 상징한다. 음악 또한 드라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긴장감을 조성하는 배경음악과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적절히 배치되어 감정선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박재열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그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표현했다. 의상과 미술도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다. 세 변호사는 각자의 스타일을 가진 의상을 착용하며 개성을 표현한다. 윤라영은 절제된 톤의 정장으로 차분하고 이성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강신재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상류층 출신임을 나타낸다. 황현진은 실용적이면서도 강인한 이미지의 옷차림으로 그녀의 성격을 반영한다. 법정 장면과 로펌 사무실의 세트는 현실감 있게 구현됐다. 특히 커넥트인 사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실제 재판 절차를 충실히 따르며 디테일을 살렸다. 이는 시청자들이 법률 용어와 절차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밤 10시에 ENA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또한 KT 지니TV와 쿠팡플레이에서도 동시 공개되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OTT 플랫폼에서의 반응도 뜨겁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시청층의 호응이 높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는 박재열과 세 여성 사이의 심리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재열이 2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났는지가 차례로 밝혀질 것이다. 또한 커넥트인 사건과 20년 전 사건의 연결고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거대한 음모의 전모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여성은 과거의 비밀을 지키면서도 현재의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이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날 밤 그들에게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법과 정의 그리고 용서와 복수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남은 회차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강렬한 감정선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각 캐릭터의 내면 심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여러분은 박재열이 새 여성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에게도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20년 전 그날 밤 호수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을지 여러분의 추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